자, 여러분 반가워요. 자, 오늘은 이제 7장 그동안 부지런히들 연습 문제들을 풀었는데 7장을 배우고 그리고 연습 문제 푼 내용들을 리뷰하도록 합시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LA 미드텀 이그잼 솔루션을 제공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미드텀 이그잼들을 와서 찾아가자 그랬어요. 찾아가라 그러는데 아직도 안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시간이 되면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뭐는 틀렸고 뭐는 맞았고 어떤 거는 점수가 감점이 되고 어떤 거는 하는지를 자기 걸 보면 아마 기말고사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말고사 찾아가고 그다음 솔루션 여기 있고 설명을 해줬고, 그리고 내가 그 몇 가지 참고 자료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학기에 서정대 수학들을 좀 배우고 있으니까 묻고 질문하는 그런 내용들을 작년 것들을 내 정리해서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니까 참고를 보면서 어떤 질문들을 했고 어떤 답변들을 했는지들 찾아서 보면 별로 참고가 될 거예요. 네, 지금 선물입니다. 그리고 좀 더 복잡한 문제들, 약간 여러분들이 보기에 좀 이론적인 문제다, 좀 더 사이즈가 큰 그런 문제다 하면은 여기에 행렬론의 세컨 코스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입문 코스고, 입문 코스를 듣고 이제 좀 더 이론적인 내용을 배우는 이 두 번째 코스가 있는데, 그때 문제를 이걸 다 풀어놨어요. 이게 지금 보다시피 300페이지예요. 300페이지니까 보면 한 페이지에 두 문제씩 있다 그러면 이게 적어도 600문제는 풀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에 있는 문제를 세컨 코스의 문제 거의 다 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문제들 있죠? 그 문제들 풀이가 여기 다 있다고 보면 돼요. 굉장히 우리가 성균관대학교가 부지런히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학생들이 같이 풀면서 고치고 또 배우고 설명하고 발표하고 하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난 여러분들도 그 이상 해낼 수 있다고 믿어요. 그게 내가 드린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떤 내용들을 배우냐는 걸 요약해서 이렇게 쭉 벡터 스페이스에서는 어떤 걸 배우고 행렬식에서는 어떤 걸 배우고 부분 공간에서 어떤 걸 배우고 하는 내용들 쭉 요약해 설명해 놨으니까 참고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구나 하고 한번 읽어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서정대 수학을 억지로 외우려고 그러기보다도 이 전형대 전체는 앞 1장에서는 뭘 배우고 2장에서는 뭘 배우고 3장에서는 뭘 배우고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고 그건 왜 배우고 또 그런 문제들을 그러면 거기서 배운 내용들을 어디에 쓰고 그리고 또 그 계산한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계산하고 어떤 도구를 활용하고 하는 식으로 그 전체적인 그림이 있어야지 사실 배운 거 아니겠어? 백군? 그쵸? 그래요.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지금까지의 스탠딩을 쭉 설명해 줬고, 출석 상황들하고를 쭉 해줬는데, 지금 보면 이제, 여기에 보면 8주차까지는 부지런히 100% 하다가도,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슬슬, 이제 천천히 기말고사 볼 때쯤 해야지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부지런히 하는 사람은 이제 구분이 되기 시작하죠. 이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성적을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이 될 테니까 참고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활동이 다 그 성적의 근거니까. 특히 사이버 강의인 경우는 다르게 내가 이쁘다고 누굴 성적을 더 주고 안 주고 할 수가 없으니까 모든 게 다 데이터에 근거해서 하니까 참여 또 출석의 의견의 양과 질, 그리고 양과 질로 경쟁하기가 힘들다는 사람이 있으면 최소한 독창성으로라도 경쟁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Q&A로 가보면 지난주에 정말 정신없이 벌써 우리 반에 이게 2,000개가 넘었으니까 상당히 부지런히들 하긴 했네요. 우리 반 학생들이 이렇게 큰 클래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열심히들 하고 있는 건 내 인정해요. 근데 이제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지만 열심히 안 하고 이렇게 요리조리 빠져다니는 학생도 있는데, 결국은 다 손바닥 안에 서 있는 거니까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특히, 지난번에 첫 번째 퀴즈에 부정행위를 해가지고 세컨 찬스를 준 학생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면 패스는 포기하는 게 좋을 거고, 취직한 회사에서 익스큐즈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쨌든, 중간고사를 안 본 학생이 아직도 자기가 해야 될 바가 모르고 그냥 멍하고 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을 테니까, 만약에 자기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된다, 또는 자기가 좀 점수가 좀 낮다, 또는 자기가 좀 비하인드 된 것 같다, 남들은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잘 자신이 없다, 그러면 정신 차리고
물어보고 또 들르고 그리고 또 도움을 받아서 그런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직접 참여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아마 지난주부터 아마 100개는 인볼브가 됐죠. 100개가 이상이 되나 보다. 이게 한 페이지가 20개니까 이제 이게 10페이지면은 벌써 7장이 여기니까 200개 정도의 200개 정도의 솔루션과 프로블럼과 또 리바이즈, 또 파이널라이즈, 또 디스커션들이 진행이 됐네요. 자, 보면은 뭐 7장 1절부터 쭉 시작해서 이렇게 내가 해놓은 것들을 설명해 준 걸 몇 가지만 먼저 보여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선형대수학 책이 쉽게 쓰여져 있는 책이고 이건 온 세계 학생들이 다 배우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잘 다듬어져서 잘 쓰여져 있어요. 대부분의 책들이.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자, 거기 쭉 읽어가면은 대충 이 정의가 뭐다. 그 다음에 예가 있다. 뭐다. 성질이 뭐가 있다. 그걸 정리가 있다. 그럼 그건 이렇게 해서 증명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이런 문제를 풀어라. 저런 문제를 풀어라 하는 거예요.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은 그럼 물어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다음 연습 문제들이 쭉 나오니까 연습 문제를 풀면 돼요. 특히 우리 경우에는 그 연습 문제 푸는 걸 자꾸 어려워하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답까지 제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답을 보면 이해가 될 거라고요.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면 되고, 그리고 그런 답을 보고 같은 식으로 비슷한 문제를 풀면 돼요. 사실은 다른 반에서는 그것만 갖고 성적을 주는 거죠. 내용을 알는지 모르는지 모르고 문제를 몇 개 풀 수 있냐 없냐는 갖고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그건 제대로 배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문제는 이렇게 그러니까 개념은 뭐다, 중요한 건 뭐다, 이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푼다. 그럼 다른 문제를 주면 내가 풀어봐서 푼다 하는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근데 많이 올려놓은 것들 중에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냥 의무 방어하느라고 또 시간이 이번에 좀 촉박하긴 하죠. 7장이. 그러니까 그냥 주르륵 그냥 내가 문제하고 답을 준 거 그냥 똑같이 문제답만 그냥 띄어가지고서는 그냥 쩌르륵 올려놓고서는 누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나 숙제는 나 의무 방어는 다 했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는데 사실 내 의도가 그게 아닌 것들을 알고 있죠. 그 문제를 요 문제는 이렇게 풀었다 그러면 숫자를 좀 바꿔서 같은 식으로 풀어봐서 내 답이 맞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내가 원했고, 그렇게 풀려면 딱 답만 딱 쓰는 게 아니라 그 답을 구하기 위해서 그 과정이, 요런 과정을 거쳐서 요게 나왔다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훈련을 하라는 소리예요. 그렇게 한 사람은, 기대하는 성적을 받을 수 있지만, 의무방어만 하고, 또 더군다나 어떻게 틀린 답이나, 말이 안 되는 문장까지 그대로 내놓은 학생들은 약간 걱정이 되죠. 이런 학생들은,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받길 원한다고 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기를 바라요. 자, 그동안 올려줬던 거 몇 개만 설명을 하죠. 그동안 생각보다 많네. 내가 해놓은 것만 해도 이렇게 많은가? 자, 어쨌든, 리니어 엘지브라의 FAQ하고 세이지한 설명도 좋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수학을 배우고 있으니까 이게 언제 누구한테 시작됐는지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지고 볼 사람들이 하고, 자, 그러면서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이제 설명들을 쭉 해줬었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7장 연습 문제들을 풀면서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다 문제를 올려놓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리바이즈하고 파이널라이즈 하자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이 예지양이 이제 이 문제를 잘 모르겠다고 해서 그 문제를 이제 풀어줬습니다. 이제 풀어준 것을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보면은, 그럼 정사형 정리,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장이냐면 7장 5절인데, 7장 5절에는, 그러니까 R3에 있는 벡터를 행렬 A의 컬럼 스페이스 상으로 정사형시키는 선형 변환이 있죠. 그럼 선형 변환이 있으면 언제나 그거에 대응하는 행렬이 존재하죠. 그 표준 행렬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표준 행렬을 어떻게 찾냐 하면 이게 오소거나 프로젝션에 대한 표준 행렬 이거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내용을 리뷰한다면, 책을 찾으면 A에다가 A 트랜스포즈 A의 인버스를 곱하고 A 트랜스포즈 곱해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A가 주어졌으니까 A에다 A 트랜스포즈를 곱하면 이게 2x2 행렬이 돼요. 그래서 이게 가역 행렬이 된다고요. 이게 랭크가 2이기 때문에 3x2 행렬이지만. 그러니까 요건 역행렬이 존재해요. A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지만.
그러면 A 트랜스포즈 A를 곱해가지고, 그러면 컬럼 스페이스가 나오니까, 그래서 A 트랜스포즈 A를 곱하고, 그 인벌즈를 구하고, 그 인벌즈를 구해가지고 쭈르륵 곱하면 행렬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답이에요. 이제 그 답이니까, 이걸 뭐 손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고, 뭐 행렬 곱하고 뭐 하는 거 트랜스포즈 구하고 인벌즈 구하는 건 이미 다 세이지 명령어들을 줬으니까, 세이지 명령어를 줘서 한번 하면은 비슷한 문제 다 풀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는 숫자 조금만 바꾸면, 그건 다른 문제가 그냥 풀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new 하고서는 그러니까 뭐 저기 해서 이렇게 그 세 문제를 난 풀었다 하고서는 제가 솔브 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리바이즈 해주고, 그러고서는 그 중에서 자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말고사 성적, 특히 참여 성적은 절반이 PBL 레포트하고 여러분들이 문제 푼 숫자의 문제의 양과 질에 의해서 평가될 텐데, 기본적으로 양과 질이 뭐냐면, 이 finalized OK by SGD를 받은 문제들의 개수에 그 문제에 자기 이름이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자기 이름이 몇 개 들어있냐가 기본적인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quantity, 그리고 quality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어떻게 발표하느냐. 그런 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 어떻게 잘 푸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그것을 검증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공부를 안 하고 성적을 잘 받겠다가 아니라 실제로 공부를 하고, 만약에 이걸 다 이미 재수 강하고 그래서 다 알고 있는 학생들도 물론 있죠. 그런 학생도 일단 이게 그전에 알고 있던 거를 좀 더 잘 알고, 그리고 또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해보기도 하면서 좀 더 자기를 임프루브 시키는 것이 그게 우리가 공부할 수 이렇게 모이는 이유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내가 A 플러스를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도 뭐 한 줄만 쓸 게 아니라 뭐 대충 이 문제는 몇 장 몇 절에 어떤 문제고 어떤 뭐를 정사형 시키는 선형 변화에 대한 표준에는 구하는 문제구나, 이런 식으로 이게 설명이 좀 들어가고 자기 좀 감정이 좀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어? 내가 한 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줬으면 하면 더 좋겠다는 게 내 생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 백종창 군이 7장 9절에 8절 엑서사이즈 8번을 솔브했고, 그걸로 이제 파이널즈 오케이 시켜줬는데, 이제 7장 9절은 오늘 다 프로젝트 발표를 할 거니까 내가 따로 얘기하지 않겠어요. 7장 2절을 한번 보십시다. 7장 2절을 보면 김동민 군이 솔브한 문제예요. 김동민이 솔브한 것을 내가 내가 이제 리바이즈하고 파이널라이즈 시켜줬어요. 예를 들어 집합 S가 Rn의 기저라고 할 때 A가 N차의 가역 행렬이면, 인버터블 매트릭스이면 그 행렬들을 벡터들에 곱해서 만드는 AX1, AX2, AXN 요 집합도 이 벡터들이죠. 행렬하고 벡터를 곱했으니까 이 벡터들의 집합이 Rn의 기저임을 보여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저인 걸 보이려면 뭐예요? 1차 독립인 거. 그 다음에 스팬하는 거 보이면 되죠. 근데 앞에서 정리가 이게 Rn 안에 있는 N개의 벡터가 1차 독립이면, 그러면 그것이 전체를 스팬한다. 따라서 기저다. 그래서 스팬은 보일 필요가 없어요. 앞에 정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3차원 공간에 3개의 1차 독립인 벡터를 찾기만 하면 그건 무조건 기저예요. 4차원 공간에서 4개의 1차 독립인 벡터를 찾기만 하면 그것들의 집합은 바로 기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우리가 보여줄 것은 여기 기저임을 보여라 그러면 요게 1차 독립인 것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요 벡터들이. 1차 독립인 것만 보이면 돼요. 자, 1차 독립인 거 어떻게 보이면 되겠어요? 자, A가 있어요. 행렬을 이렇게 AIG라고 이렇게 주어지면 요게 구체적으로 좀 표현하고, 그러고서 이제 AX1, AX2를 이렇게 쭉 생각해 봅시다. 요걸 잘 생각해 보면, 요걸 풀었으면은, 요게 A 곱하기 X, 이렇게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들이 1차 독립인 걸 요 벡터들이 1차 독립인 걸 구하려고 그러는 거죠?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죠? 보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요게 이렇게 풀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요게 뭐예요? 요것도 행렬이죠? 근데 요것도 행렬이죠? 벡터들이 한 컬럼씩 다 차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행렬 2개의 곱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1차 독립인 거 아닌 거 보이는 것 중에 쉬운 게 디터미넌트. 어떤 행렬이 가역 행렬이냐 아니냐 보이는 것은 어떤 행렬의 컬럼 벡터들이 1차 독립이냐 아니냐, 또는 로우 벡터들이 1차 독립이냐 아니냐 보이는 것은 그 벡터들로 만든 행렬이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면 다 1차 독립인 것이죠. 0이 아니면. 그러면 AX 이퀄 저희가 트리비얼 솔루션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벡터가 0이 되니까 코에피션트들이 1차 결합했을 때 코에피션트가 다 0이 되고, 따라서 정의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근데 뭐 그런 것들은 설명하려면 설명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할 도구로 그냥 디터미넌트만 0이 아닌 거 보이면 컬럼 벡터들이다
1차 독립이다. 자, 그러면 요 행렬, 요 벡터들 1차 독립인 것은 요 행렬의 디터미넌트 0이 아닌 것만 보이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건 요 행렬과 요 행렬 곱한 요 행렬이 디터미넌트 0이 아닌 것만 보이면 되죠. 근데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먼저 S는 1차 독립 집합이니까 그 S들에 있는 벡터들을 컬럼 벡터를 행렬의 디터미넌트 0이 아닌 건 이미 알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리고 A도 가역 행렬이니까 디터미넌트 오브 A도 0이 아니죠. 이 두 개 조건을 가지고 있네. 근데 그러면 실제로 보여야 될 건 요 행렬의 디터미넌트 0이 아닌 것만 보이면 되니까 디터미넌트 오브 이거는 디터미넌트 오브 A 곱하기 요 행렬인데 이거는 디터미넌트 오브 A, B는 뭐예요? 디터미넌트 오브 A 곱하기 B는 디터미넌트 오브 A 곱하기 디터미넌트 오브 B다. 그게 디터미넌트의 멀티플리커티브 성질이라고 시어렘으로 있잖아요. 시어렘으로. 그래서 그 시어렘을 증명하라고 얘기 안 했잖아. 그렇지만 그 시어렘을 이용을 할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걸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루 폴스 문제부터 내고 이제 그렇게 설명하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디터미넌트 오브 이거 곱하기 이거는 디터미넌트 오브 이거 곱하기 디터미넌트 이건데 이게 0이 아니라 그랬죠? 이것도 0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0이 아닌 두 스칼라 곱하면 0이 아닌 스칼라가 됐죠. 그러니까 이게 0이 아니죠. 그러니까 디터미넌트 오브 이 행렬은 0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컬럼 벡터들, 요 컬럼 벡터들은 1차 독립인 것이죠. 그럼 n차원 공간에 n개 1차 독립인 벡터가 있으니까 그거는 베이시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증명 끝이라고 확인해주고 자기가 파이널리 선언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김동민 군은 어쨌든 한 점은 딴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차근차근히 해 왔어요. 김남두 군이 했고, 그 다음에, 누가 물어봤다. 누가 뭘 물어봤냐면, 이거를 누가 물어봤냐면, 누가 물어봤냐. 자, 어쨌든, 7장 1절을 공부하면서, n차원 공간, RN의 n차원, 실수 벡터, 그러니까 RN의 디멘전이 n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되나요?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증명하면 됩니까? 어떻게 증명하면 돼요? 자, 어떤 벡터 공간이 디멘전이 n이다. 그러면 그 안에 어떤 기저 하나 찾았더니 그 기저의 개수가 기저가 벡터들의 집합 아니에요? 그 벡터들의 집합에 있는 벡터들의 개수가 몇 개? n개 되는 것만 얘기하면 되죠. 그러니까 기저 하나만 찾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저 하나만 찾아서 그 개수가 몇 개냐만 세면 되죠. 근데 RN 하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잖아. RN. 표준 기저 있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벡터 공간 R1, R2, R3, 알파 할 때 표준 기저. E1, E2, E3. 언제나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RN에는 E1, E2, E3, EN이 있죠. 그거 갖고 모든 것을 1차 결합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것들이 다 1차 독립이잖아. 그럼 쉽게 우리가 이미 표준 기저는 1차 독립인 건 알았고 그 다음에 그것만 있으면 이미의 RN 안에 있는 벡터가 요 n개 갖고 다 만들어지니까 스팬도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기저지. 당연히. 자, 기저인데 개수 몇 개예요? 하나, 둘, n개잖아. 그럼 RN 안에 우리가 기저 하나 찾았더니 개수가 n개다. 그러니까 차원이 n이다. 그러니까 정의만 알면 그냥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거 시험에 내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들. 그것도 낼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 분명히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문제고 자연스럽게 생각되는 문제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했고 설명해줬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오늘 수업을 들은 사람이건 안 들은 사람이건 상관없이 나는 시험에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매트릭스 F렛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도구도 우리 세이지를 중심으로 하지만 이제 다양한 도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도구들의 다 장단점이 있는 것들을 다 전에서 설명해 줬었죠. 그러니까 세이지를 해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할 수 있으면 평생 어디 가서 수학을 잘 못 배웠다 또는 배운 것도 잘 못 써먹는다 이런 소리는 듣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이렇게 남들 쓰는 거 배워가면서 자기도 조금씩 이렇게 활용해 가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얘기한 그리고 이거 자, Maximal Linear Independent Set, Final Basis. 자, 여기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죠. 자, 이게 뭐냐? 이 베이시스라는 질문들 여러분들이 계속 하죠. 그럼 이 베이시스가 얼마큼 중요한지 알죠? 가장 단순한 벡터 스페이스 뭐예요? R1. 실선. 벡터 공간이죠. R1. R2. 그쵸? 근데 R1, R2. 그 가장 단순한 것조차도 원소가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원소가 몇 개가 있어요? R1, R2에도 무수히 많은 벡터들이 있죠? 무수히 많은. 아주 단순한 1차원짜리도. 그러니까 그 무수히 많은 걸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죠. 그걸 다 그러면 그 무수히 많은 걸 이해하기 위해서 그 에센스를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에센스가 베이시스라고. 그게 에센스인 그 이유가 이제 1차 독립하고 스팬이야. 근데 1차 독립하고 스팬, 그 두 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리니어 인디펜던트하고 스팬. 그 두 개가. 어떤 관계가 있냐. 자, 그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원소가 적은 스패닝 셋이 바로 기저야. 그리고 또 맥시멀 리니어 인디펜던트 셋. 그러니까 미니멀 스패닝 셋이 기저다. 정리해요. 맥시멀 리니어 인디펜던트. 그러니까 그 벡터 스페이스 안에 인디펜던트 셋이 여러 개 있죠. 즉 Rn 안에 E1, E2 두 개가 있어요. 1차 독립이지. 근데 스팬은 못하지. 아직 N개가 안 됐으니까. 3개, E1, E2, E3 갖고도 안 되죠. 쭉 가다가 Kn-1개에서 N개까지 딱 도착하니까 그게 스팬을 하지. 그리고 거기다 하나를 더 더해. 하나를 더 더하면 1차 독립이 깨지죠. 그러니까 1차 독립이 작다가 1차 독립을 하나씩 보태가. 그래서 그 맥시멈을 딱 채우고 나서 하나를 딱 더 이상 1차 독립을 못 찾는 그 보더. 즉 맥시멀 리니어 인디펜던트인 것들이 계속 가장 많은 게 기저야. 그리고 스패닝 셋은 Rn이 있어. 그럼 Rn에 있는 전체 무수히 많은 그 벡터들이 다 가지고 하면 그게 스팬하죠. 거기서 몇 개씩 빼. 거기서 무한히 많은 걸 빼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유한히 남은 걸 남겨갖고 거기서도 인디펜던트,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들, 즉 그 인디펜던트 하지 않은 게 불필요한 거예요. 그 스패닝 셋에서 인디펜던트 하지 않은 걸 하나씩 빼버려. 쫙 빼다가 보면 이제 계속 유한해서 자꾸 빼다 보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하나만 더 빼면 스팬이 안 돼. 인디펜던트한 것들만 남게 되는데 결국은 그 중에 빼다 보면은 딱 스팬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그 미니멀 스패닝 셋. 그러니까 더 이상 줄이면 안 돼. 더 이상 줄이면은 리니어 인디펜던트, 그러니까 스팬이 안 되는, 스팬 되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거. 그게 바로 기저라는 거야. 왜냐? 스팬하면서 1차 독립이고 또 리니어 인디펜던트도 스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조건만 보태는 거죠. 그걸 말로 바꿔준 거예요. 자, 그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 설명을 지금 해준 게 이거야. 이게 아까 내가 솔루션들 보여줬죠. 근데 이 페이지를 딱 찾은 거야.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 그 말을 설명해 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시험에 여러분들 낸다면 이런 식으로 낸다니까. 그냥 그걸 증명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좀 설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배우는 거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만 그걸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 설명이 그러면 자 먼저 정의를 해줬고 스패닝 셋의 정의를 또 1차 독립의 정의를 해주고 그리고 스패닝 셋이 기저일 필요 충분 조건이 이제 이렇다. 이제 그렇다면 그런 거에서 리퍼런스를 달아주고 이제 그거에 대해 설명을 쭉 하자. 그래서 이제 설명을 그 관련된 내용들이 뭐 위키에 가면 뭐 리퍼런스가 있고 뭐 하다. 자,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설명한 걸 이제 정리해 놨어요. 자, 왜 맥시멀 스패닝 셋이 이제 미니멀 스패닝 셋이 기저 설명하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설명들을 쭉 이렇게 달아간 거예요. 그렇죠? 미니멀 스패닝 셋은 이렇게 한다. 그 이유를 증명하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논리를 증명해 간 거예요. 이 말을 이렇게 증명할 수도 있고 설명할 수도 있고 하는 건 알아서 하려는 소리예요. 이 말을 보고 이해돼서 그런 건가 보다 해서 자기 말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래서 저런 거군요 하고 자기가 이해되고 남이 이해되게 말을 설명을 할 수 있으면 그럼 여러분 시험 공부가 끝난 거야.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그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렇게 남을 설명해 줬으니까. 그럼 남이 그렇게 설명해서 이해가 됐으니까. 그게 뭐 2페이지, 3페이지로 증명하라는 게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렇게 자, 그 다음, 그리고 이제 이게, 그니까, 이 attitude란 말이 여기저기서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번 강좌를 통해서 배우고 하는 것은 그런 그 긍정적인 attitude를,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물어보고, 알라 그러고 실제로 그 문제에 매달리고, 그리고 맞냐? 물어보기도 하고, 또, 남이 보기에 완전하지 않으면 자기가 고쳐주고, 틀리고, 하는 그런 공부하는 그런 애티튜드를, 긍정적인 애티튜드를, 그걸 익히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회를 살아가게 하는 진정한 그 동력, 원동력이 되는 거니까. 억지로 외우고 시험 성적 학점이 몇 점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해줬고, 또 백종 장군이 실장 구절에 설명을 했고, 그 외에 읽을 거리들 좀 줬고, 한가원 씨한테 내가 이걸 리바이즈 하라고 했는데, 한가원 씨가 이제 끝까지 안 하고 있죠. 이 친구가 지금 요주의 학생인데, 내가 내일 모레 목요일까지 한가원 씨가 이 문제에 리스폰스를 안 하면, 이 친구는 세컨 찬스 줬던 것을 회수하고, 그러고 과감하게 성적으로 리스폰스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8장 1절에 그 강석훈 군이 솔브하고 염정민 군이 이게 뭐야? 답변을 했어요. 그 문제가 그러니까 잘했어요. 그래서 내가 파이널라이즈를 했는데 별로 고칠 게 없어서 파이널 오케이를 내가 달아준 거예요. 또 누구야? 8장 7절에 8장 강석훈 군이 솔브했어요. 근데 이걸 좀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고치라고 같은 조원한테 욕을 했어요. 그 조원이 이걸 고쳐야 돼요. 근데 내 어저께 볼 때까지는 조원이 그렇군요, 고쳐야겠습니다까지 하는 것까지는 봤는데 아직 파이널라이즈 돼서 올라온 거는 못 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리고 뭐 그 외에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지루하지 말라고 읽을 거리들을 이제 몇 가지 해놨어요. 뭐 이게 한 번씩 읽어보세요. 시대가 변해가는 그런 상황 중에서 여러분들이 도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필요가 있겠다는 것들에 대한 설명드리고 하니까.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했듯이. 자, 1, 2조 조장, 그리고 조언은 7장 중에 Finalized OK by S3이 받은 것들을 오늘 이제 발표할 기회를 줄 겁니다. 그동안에 와서 시간을 내서 파이널 오케이를 받은 학생들이 수고에 치하하고 그리고 오늘 발표할 기회를 주겠습니다. 그게 프로젝트 발표가 되고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의 점수가 될 겁니다.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은 어쨌든 자기가 취득해야 될 점수를 아직 못 따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상태로 그대로 있다가는 자기가 받을 점수를 못 받게 되니까 결국은 페일하게 될 거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올려준 것이 먼저 Revised and Finalized Problem들을 이제 올려줬죠. 섹션 7.9의 Odd and Two Others. 자, 어디 한번 봅시다. 어디 얘기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이 이제 지금 이제 이게 오늘 얘기죠. 자, 오늘까지 수정하여 업로드 하십시오 했어요. 여기 지금 박정찬 군이 일단 7장 9절에 오드 프로그램들을 다 파이널라이즈를 했고 또 리바이즈를 했고 그 다음에 파이널라이즈 OK by SG를 거의 받았습니다. 그걸 발표하도록 하고 1, 2조 프로젝트 발표 관련 사항에 대해서 백종찬 군이 일조 조장으로서 조원들한테 1, 2조 조원들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공지를 해줬습니다. 여기에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조원들하고는 조원들한테 공지는 됐습니까? 문자로도 보냈죠. 그러니까 이대로 하지 않은 사람은 유갑입니다. 그 다음에 신동혁 군이 8장을 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장도 이제 풀어서 6장도 이제 파이널 지난번에도 수정하고 했지만 이제 파이널라이즈 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화요일 5시 오프라인 수업에서 이제 7장 일부 문제 풀이를 이제 발표합니다. 자, 그리고 7장 9절에 오드 프로그램과 some other 파일이 이건 이제 OK 받은 파일들을 여기에다 백정찬 군이 올려놨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7장 1절 문제부터 풀도록 하죠. 7장 1절 문제. 자, 봅시다. 7장 1절 문제들을 풀기 전에 혹시들 질문 있어요? 자, 7장 1절 문제들을 아직 조원들 중에서 서로 분담해서 파이널라이즈드 하고 또 파이널라이즈 오케이를 받기로 했는데 물론 시간이 촉박하기도 하고 좀 여유를 갖고 또 나하고 시간이 안 맞아서 아직 파이널 오케이를 못 받은 학생들이 있어서 일단 내가 프린트아웃을 해서 채점은 일단 해놨습니다. 감점까지 물론 포함해서 여러분들 프로젝트 발표라는 겁니다. 자, 그 내용들이 어떤 건지 또 어떻게 고쳐가야 되는지 먼저 설명하도록 하죠. 자, 이런 것은 주어진 벡터들이 1차 독립인지 아닌지를 행렬식을 이용해서 확인하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것을
이 벡터들을 뭐 컬럼 벡터 또는 로우 벡터로 놓고 디터미넌트를 구해서 0이 아니면 그러면 그 행렬이 0이 아니면 1차 독립이고 0이면 1차 종속이다. 그럼 얘기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내용을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렬로 만들어서 A 매트릭스에서 여기 숫자들이 있으니까 갖다 놔서 행렬 만들어서 디터미넌트 구해서 1이다, 0 아니다. 따라서 1차 독립이다. 이렇게 논리를 쓰면 돼요. 이게 풀어 쓴다면 이런 식으로 벡터들이 행으로 하여 A 행렬을 이게 사실 이렇게 많이 쓸 필요는 없는데 이따 백종 장군이 그 수정받은 내용들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훨씬 깔끔하게 그냥 논리적으로 벡터들이 주어진다. Make a form a matrix. Then find the determinant. check whether the determinant is zero or not. That's it. 그래서 한 세 줄만 쓰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쓸 때 이렇게 벡터는 벡터로 이렇게 쓸 때 뭐가 쓴지 이렇게 뒤죽박죽 이렇게 말로 이렇게 쓰다 보면 뒤죽박죽이 되고 논리도 하니까 정확하게 딱 있어야 될 말들만 딱 있어야 될 논리만 이용해서 쓰면 오히려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표현이 돼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 말을 그래도 이렇게 이예진 군이 답만 그냥 지향이 답만 올려놓은 거예요. 그거를 김동빈 군이 페이지를 올려놓고 또 이재경 군이 설명을 달라고 이렇게 같이 노력을 한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이 세 명이 다 배워야 될 것은 정답이 뭐냐. 즉 기말고사에 답을 썼을 때 자기 어떻게 답을 써야지 만점을 받을 거냐, 감점 안 당하고. 그걸 배우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정답 만드는 경험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전에는 중간고사 보기 전에 우르르 그냥 한꺼번에 하고서는 하긴 검토할 수 없이 시험을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점을 다 못 받았지만 자, 지금은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그것도 실수해서 자기가 실력을 발휘 못했으니까 이제 제대로 배워서 실력 발휘하자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답을 만들어 가자고요. 자기가 직접 만들려고요. 고쳐주니까 고쳐보라고요. 마찬가지로 1차 독립인지 아닌지 행렬식을 이용할 때 말하면 같은 식으로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그러니까 문제가 보통 보면 비슷한 문제가 몇 개씩 나오니까 숫자도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고 하면 돼요. 그리고 이런 거 이거 숫자 좀 바꿔서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답에 있는 거 그냥 똑같이 그냥 카피해서 카텐 페이스트를 올려놔야겠어. 그치? 어차피 같이 하는 거라면 해서 디터미넌트 구하는 건 여기 앞에 프로그램 짜놨으니까 카피해가지고 갖다 놓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런 정도.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누가 상사가 더 큰 행렬을 주건 또 무슨 해오라 그러면 맞다 틀리다 답을 얘기하지 눈으로만 보고 하면은 그거 옛날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방법이어도 좋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건 분명히 얘기하라고. 시험 문제가 나와도 그래요. 이렇게 구해라. 근데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구하면 된다. 손으로 구해라 하면은 손으로 구하라고. 근데 손으로 자기는 못 구하겠어. 도구로밖에 못 구하겠어. 나는 손으로는 못 구하겠어. 솔직하게 얘기하고 도구로 이렇게 구하면 된다라고 답을 쓰라고. 그럼 부분 점수로 줄 테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업의 목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는 만큼 하라는 거야. 어차피 다 A를 받을 건 아니니까. 자, 그러니까 설명을 하면 이렇게 만약에 세이지를 한다 그러면 좀 놓고 구분해 줄 건 구분해 주고 자 이렇게 하니까 디터미넌트가 마이너스 50이고 디터미넌트는 0이 아니니까 이걸 세이지로 확인한다 그러면 그럼 false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1차 독립이 아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 주. 세이지를 써서 한다 그러면 세이지 이렇게 마무리해 주면 된다는 소리고 이혜지 양 또 김동민 군이 이제 수정한 것은 이건 답이 맞아요.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다. 이거 0이 아니다. 따라서 사실은 화살표가 더 있으면 되는데 이거 this implies this. 그러니까 이것이 0이 아니므로 그러므로 두 벡터는 1차 종속이다. 그러니까 문장이 좀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쓰려면 제대로 쓰고 논리를 세워서 벡터 이렇게 좀 구분해서 쓰면 돼. 따라서 기저가 이 둘은 이 R2의 기저가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R2 안에 있는 두 개의 벡터인데 그게 1차 독립이기만 하면 기저가 되는 건데 1차 독립이 아니기 때문에 기저가 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간단한 내용이니까 그냥 그건 넘어가 줄게요. 뭐 예를 들어 저 8번 문제 같으면 이 요 주어진 벡터 기저가 됨을 보려면 마찬가지죠. 같은 식으로 기저이다 아니다. 그리고 했다 그러면 이게 어디 있는지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나중에 사람들이 카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러면 퍼블리시 시키고 자기 이름 달아서 나중에 여러분이 퍼블리시 시킨 거 있잖아요. 그것들 쭉 보고 양과 질을 해서 점수를 줄게요. 거기. 그러니까 들어가면 다 거기 나오잖아요. 자기 이름들. 그러니까 자기 이름 붙은 거. 자기 이름 거기 안 남기면 누가 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해서 남겨놓고 하면 쭉 한 번씩 검토하면서 쭉 보고 개수하고 제항해서 그것도 점수를 다 줄게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만큼 점수 받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계산해서 하면은 디터미넌트가 이렇게 돼서 false가 되니까 그러니까 기저가 될 수 없다. 뭐 이런 똑같은 얘기들이죠. 자, 그런 식으로 고치면 된다는 소리고, 이게 뭐 이제 다음에 이제 R3 안에서 3개의 벡터가 기저냐 아니냐. 그러니까 R3 안에 3개의 벡터니까 1차 독립인 것만 보이면 기저인데 1차 독립이 아니면 그럼 기저가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죠? 기저가 되려면 1차 독립이어야 되지. 자, 디터미넌트 0이 아닌 걸 확인해 주면 되고, 쓸 때 논리적으로 좀 쓰는 소리예요. 이러니까 1차 종속이고 1차 종속이니까 기저가 아니다. 그걸 세이지로 확인해 보면 결국은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닌 것만 확인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다음에 또 뭔가 뭐 같은 식이죠. 똑같은 거죠. 여기서 기저인지를 판명하여라. 기저를 판명하면 이건 좀 다른 문제죠. 이건 R3 안에 4개의 벡터가 있죠. 그렇지? R3 안에 지금 4개의 벡터가 있죠. R3 안에 4개의 벡터가 있으면 그러면 기저가 아니라고 기저가 아닌 거예요. 자, 기저가 아니라.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 논리가 있어야 되죠. 물론 여기 써 있어요. R3의 3개보다 많은 개수의 벡터를 가짐으로. 이 문장이 틀렸어요. 좀 설명이, R3 안에 있는 원소가 3개보다 많은 벡터들로 이루어진 서브셋은 기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그건 정리가 나와 있어요. 아까 봤던 미니멀 스패닝 셋, 맥시멀 리니어 인디펜던트 셋이죠. 그러니까 R3 안에는 표준 기저가 있죠. 표준 기저의 기저가 3개죠. 그게 맥시멀이야. 그거 더 많은 건 기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저는 맥시멀 리니어 인디펜던트 셋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그러면 그 개수보다 많은 건 리니어 인디펜던트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리니어 인디펜던트가 아니야. 그러니까 기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정리로 나와 있어. 앞에 시어렘으로 증명하게. 그쵸? n차원 공간에 n개보다 더 많은, k차원 공간에 k보다 더 많은 개수의 벡터들로 이루어진 집합은 기저일 수가 없다는 게 있어요. 그 정리를 사실 인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번호를 잊어버리더라도 아까 같이 우리가 개념으로 정확히 알고 있으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잖아요. 뭘 보일 때든지 뭐 할 때도. 그러니까 그 이유를 쓰라는 거예요. 여긴 지금 이 말이 틀려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표현이 틀려 있는 거야. 벡터들의 집합으로 구분해서 써야 되고, 1차 독립종속. 그러니까 틀린 걸 보고도 그것도 맞다고 이렇게 우기는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오타를 보고도.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일을 많이 만날 거예요. 옛날 선배 보고서든지 뭐든지 보고 그게 틀린 게 있어도 자기가 무식하니까 그거 들고 그게 이제 이런 게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하는데, 틀린 거 갖고서는 우기일 때 그 상대방이 아는 사람이면은 그 사람은 다음에는 그 얼굴도 안 봐. 얘기도 안 해요. 임원으로 승진할 확률이 회사에 취직해서 몇 %라고? 우리나라에서? 1%가 안 된대잖아. 근데 기본이 안 된 사람을 키워줄 사람이 있겠어? 자기가 한 발짝 한 발짝 실수하지 않고 정확히 올라가야지. 실수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실력으로 올라가야죠. 그치? 여러분들이 수학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배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지 않고 정확하게 확인하고 틀림없이 갈 수 있는. 그 수학과 나온 사람들이 사회에 필요로 하는 이유도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사람. 원자폭탄 하나 올리더라도, 미사일 하나 올리더라도 만드는 사람이 있지만 그게 정말로 사고 안 나고 갈 수 있게끔 그 모든 상황을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기계를 두드리고 드라이버를 돌리는 사람 말고도 그런 사람이 필요하잖아. 정확히 예측하고 그 계산이 정확히 맞는지, 논리가 맞는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엔지니어나 뭐 소셜 사이언스를 하는 사회 경영학 하는 사람도 다 수학을 배우는 거예요. 그 의사결정에 실수하지 않게. 자, 또 다음 봅시다. 이예지 양과 신길용 군이, 자, R3의 부분 공간인 평면, x 플러스 3y 플러스 2g 이퀄 0에 대한 서로 다른 기저를 2개를 찾아라. 자, 이게 평면이에요. 그러니까 R3 안에 있는, R3가 3차원 공간 아니야. 근데 요 식이죠? 요 식이 뭐야? 요 식이 평면의 방정식이잖아. 그러니까 평면의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요 식을 만족하는 점들, XY들 집합인 거죠. 그게 2차원 공간을 이뤄. 자, 그럼 거기에서 기저를 찾으려는 거야. 기저 2개를 찾으려는 거야. 그렇죠? 기저. 자, 그럼 기저를 찾으려면, 자, 먼저, 이게 해법이 좀 마음에 안 들어, 이것이.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 일단은 고쳐줬어요. 근데 이건 띄어쓰기부터 잘 안 돼 있으니까 수식에 들어가서 그냥 다 치니까 보기도 답답해. 거기다 틀린 것까지 있고 영 아닌 벡터 해야 되는 것도 틀려 있고. 자, 어쨌든 그래서 이것들을 이 조건을 맞춰서 하려면 이렇게 풀었을 수 있지. 요 조건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미지수 세개죠. 식 하나지. 프리 베리어블 2개지. 프리 베리어블 RS로 주면 그러면 바로 RS에 의해서 위에 벡터들이 결정되죠. 그래서 요 2개의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시될 수 있지. 그럼 여기 하나의 기저죠. 요게 요 평면의 기저가 되는 것이지. 왜냐하면 요 안에 있는 모든 벡터는 요 2개 1차 결합으로 표시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요거 말고도 요걸 수정해갖고, 이런 식으로 수정해도 요 식을 다 만족하니까. 그러니까 요거 2개도 1차 독립이고, 그리고 이 식을 만족하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요 벡터 스팬하니까. 그러니까 임의의 그 조건을 만족하는 식을 다 만족한다는 소리니까, 요것도 하나의 또 기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개 디퍼런트 기저를 구한 거예요. 기저를 구할 때 좀 더 나이스하게 쓸 수 있지 않겠어? 더 논리적으로. 누가 봐도 한눈에 딱 들어오게. 그런 답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옛날에는 이런 답이 통했다고. 근데 지금은 어떤 세상이에요? 지금은 사실 웬만한 문제는 아까 지금 웹에서 봐도 알겠지만 답이 웹에 떠 있잖아. 그리고 어디 네이버든지 어디 다음이든지 소사이어티 가면 다 웬만한 정보가 다 있잖아. 근데 거기서 서바이벌 하는 건 어떤 게 서바이벌해? 완벽한, 더 이상 악유할 수 없는. 그건 거기 한 번 자리를 잡으면 영원히 가지. 그것은. 근데 어중간한 거는 거기 있으면 어느 날 추월당하고 그리고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들어내야 될 지식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대학생이고 그리고 지식인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지식을 생산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옛날에 지식을 생산하는 건 남이 답을 모르니까 자기가 답을 가르쳐주기만 하면 돼. 과정은 잘 이해 못해도 설명을 잘 못해도 그냥 답은 뭐야 이렇게 얘기만 해줘도 충분히 먹고 살 수가 있었어. 지금은 계산기에 집어넣으면 답 나오지. 또 어디에 물어보면 답은 나오지. 그렇지 않아. 그런 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 된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지식 생산자로 살아가려면 finest answer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진짜 양질의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하나씩 만드는 답은 이전에 있는 선배들이 하는 걸 똑같이 하고 맞다고 생각하면 선배가 자기도 지금 자리가 회사의 경영 상태에 따라서 불안한데 자기보다 실력 없는 애, 자기랑 비슷한 게 아는 애를 자기는 또 몇 년 동안 경력을 쌓았으니까 자기는 더 실력이 나아져 있는데 자기보다 더 못한 애를 걔 뽑으면 같이 망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는, 자기보다 확실히 차별화된 새로운 사람을 원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어내는 답은 정말로 파이니스트 앤서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엄밀하게 하라는 걸 요구하는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이전과 차별화된 사람이 되기만 하면 요만큼씩만. 이게 같은 핸드폰을 만들더라도, 같은 스마트폰을 만들더라도, 같은 랩톱을 만들더라도, 조금 나은 걸 만들면 그거는 오랫동안 자기 위치를 더 나은 게 나오기 전까지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중간한 거 만든 건 그냥 다음날 추월당하고, 그리고 투자비도 회수할 시간 없이 그냥 망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만드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대충 만들어 놓은 답은 아무 필요가 없는 시대가 이미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문제를 풀어도 좋으니까 자기가 많이 풀고 잘 풀 수 있으면 그건 자기가 실력이고 하니까, 실력이 많은 사람은 많이 풀려는 거예요. 실력이 좀 늦으니까 좀 적게 풀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만드는 것은 어디 내놔도 흠잡힐 수 없는 완벽한 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물론 혼자 하기 힘들죠. 그걸 배우는 게 여러분들이 등록금을 내고 지금 수업을 배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와서 또 토론하면서 물어보고 해서 배우려는 거예요. 조금씩을 배워도 그걸 배우면 그 배운 만큼은 남는 거죠. 근데 그걸 안 배우면 결국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흉내 겉핥기만 하고 많은 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동차 연립방정식에서 유도되는 해공간의 차원을 구해라 그랬어요. 차원. 자, 그러면 일단 해공간의 기저를 구하면 차원이 그냥 나오는 것이죠. 그럼 해공간의 기저. 그럼 해공간을 어떻게 구할 거예요? 해공간이 해집합 아니야. 그럼 이게 변수가 4개잖아. 그러면 이거 REF 딱 구해보면 프리 베리어블 2개 나오잖아요. 프리 베리어블 2개 나오니까 그 프리 베리어블 2개니까 차원이 2차원이지 뭐. 끝나는 거 아니야, 그냥. 쉽게. 얼마든지 쉽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이거 문제를 내가 내줬잖아요. 그럼 연립방정식 푸는 문제 아니야. 그러면 좀 바꿔서 새 문제로 하지. 그거를 문제를 풀고 리바이즈 하는 걸 똑같이 그냥 가서야 되게 되는 거예요. 기본 상식이지. 자기가 해본 데는 의미가 없잖아. 한 문제를 풀어보더라도. 한 챕터를 배우는데 한 10문제도 안 풀어보고 되겠어요? 그리고 이왕 풀었으면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18번 뭐 마찬가지죠. 해공간의 차원을 구해라. 해공간 구하고 차원 구하면 되는 것이죠. 뭐 솔루션 스페이스 딱 REF 딱 구하면 나오고 뭐 솔루션 스페이스 구하고 차원 딱 금방 나오고 차원만 구하라는 건 사실은 그냥 REF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 명령 하나만 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명령어도 여러분들이 이미 다 만들어 봤잖아. 만들어 봤으니까 다시 칠 필요도 없지. 자기 거기다 있으니까 그냥 카피해서 그 숫자만 좀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니야. 명령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그만큼까지 성장했다고요. 훨씬 더 10차인열을 주고도 얘기해도 여러분들 다룰 수 있게 있는 거 이미 있다고. 명령을 다 하니까. 그걸 그냥 이렇게 해서 확인했다고 답을 써주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예요? 주어진 벡터 A에서 만든 하이퍼플레인 A 퍼브의 기저와 차원을 구해라. 자, 어떻게 구하겠어? 뭐야? 이게 결국은 이거는 곱해서 0 되는 거니까 이게 똑같은 식이죠. 이 식을 만족하는 이게 평면 아니야. 하이퍼 플레인이잖아. 이게 n-1차 플레인이야. 이 플레인의 기저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똑같은 그 직선의 평면의 방정식하고 똑같은 건데 좀 차원만 높아진 거예요. 그거야. 같은 문제야. 같은 개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게 얼마큼 중요한 걸 배웠는지를 여러분들이 점점 알게 돼야 되고 될 거예요. 열심히 하다 보면, 꼼꼼히 하다 보면. 자, 어쨌든 봅시다. 그럼 이건 R4 안에서예요. R4 안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3차원이에요. 왜냐면 R4 4차원에서 식 하나, 리스트릭션 조건 하나잖아. 그럼 프리 베리어블 당연히 3개지. 그러니까 차원은 3차원이지. 차원은 알았어. 이제 그 다음에 솔루션 스페이스만, 기저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기저 구하는 거, 여기 기저 잘 구했어. 여기 이게 틀렸지. 이게 1/4 곱하기 4/1이니까 이건 1/1 제로가 되는 것이지. 스칼라지. 이게 아니지. 이게 틀린 거야. 그거 말고는 맞아요. 자, 보면은, 얘를 어떻게 줬냐면, 3, 5, 1 그냥 줬어. 이 개수들. 그리고 여기다가 -3, -5, 1 주면은, 이거 주르륵 더하면 딱 해서 다 0 되잖아. 그냥 심플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주는 방법 테크닉은 맞아요. 그냥 주면 요 3개 있으면 요 3개 1차 결합으로 다 여기 1차 결합은 다 여기 들어가면 다 해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은 이미 금방 할 수 있고 이제 구출하는 거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여러분을 배워야 될 것은 내가 문제를 내면 어떻게 내냐면 Rn 차원, Rn 안에 있는 벡터 A, Rn 안에 있는 이렇게 R3나 여기도 이 문제가 2개죠. 하나는 R3고 R4, 하나는 R4에 대해서, R3에 대해서 이렇게 2문제를 사실 쓴 거야. 근데, 어쨌든, 시험 문제를 내면 내가 뭐라고 내냐면, Rn 안에 있는 벡터 A 하나를 줘. 그 A의 퍼브, 차원이 몇이야? Rn 안에 있는 벡터 A의 퍼브, 차원, 뭐야? 식 하나잖아. 조건 하나잖아. 그럼 변수가 n개였는데, 식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럼 자유변수가 몇 개야? n-1개. 퍼브의 차원은 몇? n차원 공간에 있는 벡터의 퍼브의 차원은 n-1. 그게 답이야. 그래서 이게 3차원, 4차원 2개를 줘본 거야. 3차원, 4차원을 주니까 3차원이 되고 3차원을 주니까 2차원이 되더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n차원일 땐 뭐냐? 거기를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true, false 문제, 그러니까 디스커션 문제야. 이건 P, 디스커션. 이거는 생각해보라는 거야. 토론 문제예요. 그러면 좀 토론, 이유가 좀 있어야지. 그냥 있는 답 그냥 올려놓고 그냥, 그거 좀 무성의 하지. 자, 그리고 이게 그 문제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3차, 4차를 줬으니까 n차원에 이렇게 주고, 이게 n-임을 보여라. 그러면 n개의 그러니까 n개, 미지수는 n개인데 식이 하나이므로 자유변수가 n-1이라서 차원 n-1. 시험 문제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를 풀어서 쓸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로.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이게 바로 아까 얘기한 맥시멀 리니어 인디펜던트 셋, 미니멀 스패닝 셋. 그 기저의 성질, 그 본질의 본질에 대해서. Q&A 아까 설명 줬고, 지금 수업 시간에 지금 설명했죠? 그러니까 이해 다 되겠죠?
자, 그 다음 기저와 차원의 성질, 뭐, 그래서 같은 문제예요. 이게 짝수고 홀수기 때문에, 뭐, 같은 문제, 뭐, 1차 독립인지 아닌지 디터미넌트 구하면 되고, 뭐, 1차 독립 디터미넌트가 0인지 아닌지 구하면 되고, 기저인지 아닌지, 그럼 그러니까 R2, R 똑같은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 두 개씩이 짝이 같은 문제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홀수 짝수로 나누는 것도 한 방법이었지만은 같은 거를 하게 했으면은 오히려 쉽게 하고 더 완전하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딴 사람이 한 걸 봤으면. 뭐 같은 문제 유형들이 비슷해요. 기저인지를 판정하라. 다 두 개씩 짝을 지어서 만들어줬기 때문에 비슷비슷해요. 뭐 여기 답을 올려놨으니까 쭉 보고 해요. 자, 지금 이건 계산이 틀렸어요. 답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틀렸어. 그리고 등등 같은 시기로 쭉 설명했으니까 이것들 자 이거 담당했던 사람이 누구야? 이예지학 또 김동 어쨌든 네 명이잖아. 네 명이 이것들 완성을 했었기라는 기대했었어요. 자, 어쨌든 거기까지 일단 설명하고 실장 1절은 일단 마칩시다. 그런 식으로 2장, 3장, 4장 이렇게 쭉 해가라는 소리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프로젝트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